대표해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fx가 이렇게 x에 관한 1차 함수일 때요. f-3은 -3이고 f 인버스 7값은 2다. 이때 상수 a, b를 구하라 라고 주어졌네요. 자, 첫 번째 일단 주어진 f의 -3은 -3입니다 라는 건 여기 써있는 -3이 x값을 의미하고 여기 써있는 -3이 y값을 의미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입만 해주게 되면요, -3a 플러스 b가 -3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쳐 적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적혀있는 이 f 인버스 7이 2입니다 라는 거는요, 자, 얘네들 역함수가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거 함수 역함수식을 구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역함수식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역함수 관계를 다시 원래의 함수 f의 대응 관계로 고쳐 적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너는 원래 누가 2가 7에 대응하는 거였다. 즉 x값과 y값을 바꿔 적어주게 되면 f 함수의 대응 관계로 고쳐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2a 플러스 b가 7입니다 해서 요렇게 두 개의 a와 b를 이용한 방정식을 우리가 연립하면 a가 얼마? 2, b는 얼마? 3 이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어이구 f 인버스 2 값이 0이다. 자, 바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럼 너는 무슨 뜻이다? f의 0 값이 2였다 라는 걸로 이렇게 원래 함수의 표현으로 바꿔 적습니다. 그러면 f의 0 값이다 라는 거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f 0값이 2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f 0값 그냥 2로 이렇게 쓱 바꿔주기만 하면 되고, 결국 f 2값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지는데 너가 얼마였구나? 너가 3이었구나. 자, 그럼 내가 이제 요거 두 개를 각각 요렇게 우리가 얻어낸 두 개의 식에 대해서 각각 표현해주면요, 0 들어가면 b만 남잖아요. b가 2란 뜻. 자, 2 들어갑니다. 그럼 2a 더하기 b가 3인데 지금 b가 2니까 a가 얼마란 뜻? 2분의 1이란 뜻. 그래서 이렇게 a 값과 b 값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럼 원래 fx가 너는 2분의 1x 플러스 2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f 6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x에다 6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5가 정답입니다 하고 체크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번엔 함수 fx가 x의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식이 달리 될 때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표현, 바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반드시 우리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어진 함수 fx는요,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게 조정 좀 해달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쓱 그려보도록 해보죠. 함수 fx가 그림이요, 이 y는 1이라는 요 구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건데, 첫 번째는 2x 모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죠. 그래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1에서 일단 2를 지나야 되니까 1,2에서 요렇게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으로 나오게 될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요러한,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들어있죠. 하지만 x가 1차인 걸 봐서는 확실히 1차 함수, 즉 직선으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 형태의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직선이 얘네들과 기울기가 똑같은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일단은 그림이 좀 너무 삐뚤까요? 자,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반드시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럼 당연히 나는 누구만 너희들 기울기가 같은 부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즉 2의 1 플러스 k가 반드시 뭐가 되어라?
기울기가 양수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k가 기울기가 양수가 되어라 라는 걸로 요렇게 우리가 k 값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되는 게 끊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x가 1이 되는 포인트가 진짜로 둘이 만나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x가 1일 때 얘네들 위에 여기 값이 2가 됩니다. 실제로 x에 1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1을 넣으면 얘네들 계산했을 때 2배에 1-k 곱하기 1이고요. 1이니까 뭐 지워도 되겠죠? 다음 플러스 2k가 될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k 값에 상관없이 이렇게 2가 만족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조건 1,2를 지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k에 대한 관계식은 우리가 요것만 살펴보면 된다. 그러므로 k 값이 누구보다 1보다 작으면 된다 하고 k의 범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2분의 1x 플러스 a의 역함수가 f 인버스는 bx-2로 요렇게 써지게 됐을 때 이 상수 a, b 값 좀 구해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이 친구 fx식을 자 y는 2분의 1x 플러스 a라고 요렇게 놓죠. 그럼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와 y를 바꾸고 그 식에 y는 하고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 애초에 그냥 이 식 자체를 x는 하고 표현한 다음에 xy 자리를 바꾸고 그쵸?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먼저 이 식을 편의상 x는 하고 정리를 다시 해줘 볼게요. 양변에 2를 곱하고 이 친구만 이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x는 뭐가 됩니까? 2y에 마이너스 2a입니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우리는 x와 y를 뭐 해주겠다? 바꿔주겠다. 그래서 y는 2x-2a가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누구다? 요 역함수식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식이 되어야 하니까 당연히 b값은 얼마였다? 2였고 자, 상수값 맞춰야 되니까 a값 얼마였구나? 1이었구나. 그러므로 원하는 답 a하고 b를 합치면 3이다 하고 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렇게 합성되어진 함수 혹은 역함수가 포함되어진 요런 함수들 값을 계산해봐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부터 살펴보면 당연히 우리가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합성되어진 순서를 바꾸면서 역함수로 요렇게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f 인버스 g의 인버스 그리고 2가 대응하는 게 누구니? 라고 요렇게 고쳐서 적으면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너가 의미하는 건 결국 f 인버스 g의 인버스 2값 요걸 계산하라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은 g의 인버스 자 역함수 그럼 구해야 되겠나? 아니죠. 얘네들 역함수식을 구할 필요 없이 우리는 g함수와의 대응관계를 가지고 충분히 얘네들 값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g의 인버스 이 값이 일단 뭔지 모르니 내가 이걸 a라고 한다면 우리는 g함수에서는 g의 a가 2하고 대응한다는 거를 요렇게 얘네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관계로부터 요거 a를 탁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2가 되는 a 값만 구하면 그게 바로 요 역함수의 함수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얼마였구나? 너는 1이었구나. 그래서 요 함수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너를 적어주면 f 인버스 1이니까 자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내가 너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 b라고 놓습니다. 그럼 너라고 같은 표현은 누구예요? f의 b값이 1이다 하고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네들 b값 딱 들어갔을 때 3b-1은 1 그러므로 b값이 얼마였구나? 3분의 2였구나 해서 요 역함수의 값이 즉 정답이 3분의 2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1번 마무리 하고요. 자 넘어가서 이번엔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네들 마찬가지입니다. 합성함수에 역함수 표현 들어있으니, 일단 얘네들을, 역함수 없애고 봅시다. 그러면 F 합성, 일단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고요. 자, 순서 바꾸면서 역함수 달아줍니다. 그럼 F 인버스, G의 인버스 합성, 그리고 너에 대하여 마이너스 2가 대응하는 값, 하고 요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합성이 될 때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을 하지 않지만 누구는 성립한다? 그렇습니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 친구가 눈에 보이죠. 그럼 F와 F의 역함수가 합성이 되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항등함수가 되어지고, 항등함수는 합성되었을 때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러므로 얘네들은 G 인버스 마이너스 2 값과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네요. 내가 일단 너가 뭔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K라고 놓는다면, 자, 너는 같은 표현으로서 G에 K가 마이너스 2다 라는 표현이니까 K만 요렇게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K는 얼마입니까? 3이면 되나요? 오케이. 그러므로 얘네들 요 함수 값이 얼마구나? 3이구나 하고 우리가 정답 얻어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두 함수 fx와 y는 x의 그래프가 자,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 근데 선생님이 요 그림이 작아서 이렇게 미리 좀 확대를 해놨습니다. 이때 f와 f의 합성에 대한 역함수의 a에 대응하는 값을 구해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요것부터 먼저 우리가 표현을 바꿔야 되겠죠. f의 인버스 그리고 f의 인버스 고합성함수의 a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값을 원하는 거니까 너는 다시 한번 적으면 f 인버스의 f 인버스 a다 하고 요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건 이 친구를 계산을 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 f 인버스 a가 되는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쵸? 나 누군지 모르니까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너하고 똑같은 표현을 우리는 f에서 얻어낼 수 있죠. fk가 얼마가 된다? a가 된다. 자, 그럼 주어진 함수에서요.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그 함수 값이 a가 된다라는 거는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a가 되려면 일단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함수 f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자, 따라왔을 때 그쵸?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k라고 딱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k 값이 누군지 살펴보려면 y는 x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서 이 y가 x하고 y 값을 같게 해주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니까 자, k 따라갑니다. 누굽니까? 결국 요 점이고 얘가 결국엔 정체가 누구였다? b였구나. 그러므로 요걸 만족시키는 요 k 값이죠. 그쵸? 요 k 값이 누구였구나? b 값하고 같다라는 걸 우리가 요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f 인버스 a가 b라는 걸 알아냈으니 결국에 f 인버스 또 b를 계산해주면 된다는 건데, 자, 이걸 또 내가 뭔지 모르니까 널 t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f의 대응관계는 f의 t가 b가 되는 t 값을 우리가 얻어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초록색 라인으로 따라가 볼게요. 어떤 값을 넣었더니 함수가 b 값이 되었다. 그럼 b를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만나는데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쭉 따라왔어요. 그럼 결국엔 여기가 내가 원하는 뭐다? t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근데 따라가 보니까 쭉쭉쭉쭉쭉쭉 y는 x와 만나는 점이 c였구나. 그래서 t가 c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t가 c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요 함수 값은 바로 c다 하고 얘네들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y는 x라는 게 이 x값과 y값이 서로 같게 표현이 되어지는 값을 알려주는 하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고, 이 y는 fx 그래프를 따라서 적당히 만족이 되어지는 함수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fx가 3x 플러스 10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할 때 두 함수 fx와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을 p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시오. 단 O는 원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점 좌표를 구해서 그 교점 좌표로부터 원점까지의 선분의 거리,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얘네들 그림으로서 한번 접근을 좀 해보면요. 자, 요렇게 X축, Y축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요. 자, 직선입니다. 그죠? 3x 플러스 10이라는 직선은 당연히 y절편이 10이면서 이 기울기가 3이니까 그냥 선생님 느낌만 한번 살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y는 3x 플러스 10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이 그래프는 누구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렇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y는 x 하고 요렇게 점선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y는 x. 자, 요렇게 y는 x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그래프를 다시 그려봤을 때 이 인버스 함수, 즉 역함수는 너를 가지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연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만나는 교점을 동시에 지나면서 대칭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요런 직선으로 요런 형태의 직선이 바로 이 y는 인버스 x의 그림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딱히 식을 구하지 않더라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이 역함수의 관계식을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역함수의 관계식을 굳이 여기서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애써서 시간, 에너지 투자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딱 보다시피 교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더라? 여기가 P가 되니까 이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은 다시 한번 파란색 직선과 y는 x 이 둘의 교점과도 같더라 라고 우리가 관점을 달리 보는 거죠. 그럼 너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게 곧 너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거랑 같으므로 우리는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거죠. 그죠? 자, 넘어가면 2x는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x값은 마이너스 5였다. 그러므로 이 P점의 x값이 바로 마이너스 5. 그럼 너는 y는 x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이 y값도 마이너스 5. 즉 P점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원점으로부터 선분의 길이, 즉 요 길이니까 가로 세로가 5, 즉 OP의 길이는 2루트 5다 하고 요렇게 이거 반대입니다. 이거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요. 5루트 2다 하고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설명에도 선생님이 요거 하나 언급했던 것 같은데 주의할 점, 함수가 주어질 때 지금 선생님이 요 교점을 y는 x라는 교점을 가지고 풀 수 있었던 건 지금 함수가 증가함수 그래프였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었어요. 만약에 이 함수가 증가함수가 아닌 감소함수일 때는 이 교점이 y는 x 위 말고도 또 다른 교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 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먼저 그것부터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접근하는 거. 즉, 이 그래프를 가지고 물어보는 교점 문제는요, 전부 다 반드시 그래프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그래프를 꼭 그려서 교점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절대로 실수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